네, 어서 오세요. 자, 어제까지 뭐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A부분들 주요하니까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뭐든 이제 자본시장, 어떤 큰 흐름에서, 네, 제한적인 어떤 그 유통자산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느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이 진이가 탄생한 그 배경의 어떤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발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설명드린 부분들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고, 여기에 뭐 외환, 그리고 채권, 뭐 이쪽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때 보여드렸던 대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개념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드나 실버 이런 것들은 다 안전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위험자산은, 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암호화폐, 자, 그리고 주식.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전자산은 골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 그리고 달러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달러 채권. 이런 것들도 다, 안전자산 진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거의 14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환율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흐름은, 자, 위험, 그러니까 어떤 투자 자산으로 뭐 돈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상품은 상품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이 또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으로 가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상품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려면은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지면 위험자산으로 가고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면 안전자산으로 간다. 요 개념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외환채권은 또 별개의 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험자산.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완벽한, 완벽한 위험자산의 투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리스크 관리가 완벽한, 리스크 관리가 완벽한 상태로 위험자산을, 요거 못하는데요. 예. 위험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투자 상태. 네네. 그런 상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선택 안에서 지금 진이의 어떤 뭐 무위험 차익 거래를 추구하는 평균 일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제 진이가 이런 투자를,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가 왜 잘 되는지 따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요. 이 차익거래 부분, 이 차익거래 부분에서 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개인이 정말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직접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거의 성공을 못 합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거의 한 10,000명 기준 한두 명 뭐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파라다임을 바꾸자. 이게 개인 투자, 어떤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보다 똑똑한 감정이 배제된 그러한 어떤 투자 수단을 찾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이제 대체 상품으로 진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자, 진이가 왜 오늘 그 주제를 말씀을 또 드리자면 자, 이러한 어떤 개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개인 투자 자기거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롱숏 전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현물 이런 것들 빼고요. 롱숏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태어난 탄생 배경이 해지였어요, 해지. 그러니까 이제 현물 상품을 조금 이제 보좌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라고 할게요, 그 자체도. 탄생 배경은 원래 차익 거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해지 개념의 네, 상품이었어요. 이 차익 거래 자체가. 근데 이게 조금 변질이 되죠. 이걸로 이제 수익을 무지막지하게 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오류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을 했느냐. 자, 일단 이 개인 투자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제가 주제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거래 비용.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거래 비용 무시 못합니다. 자, 첫 번째가 네, 거래 비용. 자, 이 부분 엄청나게 커요. 왜냐? 수수료, 세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직접 투자를 하시면 지금 암호화폐 하시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저기 주식 관련 아니면은 뭐 나라별로 그 나와 있는 ETF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의 세금이 무조건 다 부과됩니다. 수익 났을 때도 세금이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수수료 별개로, 수수료 별개로 세금도 분명히 나가고, 그리고 전송 비용. 요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요렇게. 자, 1차적으로 세금. 물론 당연히 수수료도 나가고 세금, 거기에 전송 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또 슬리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떠한 또 특수적인 이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시장 접근성 이 부분이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요. 자 지인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문 트레이더예요. 전문 트레이더. 왜냐,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처음에 접근하자마자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수업료도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나 어떤 기관 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처럼 정말 빠른 거래 시스템, 제가 이게 누누이 한 번씩 설명을 잘 많이 드렸는데, 인프라적인 측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시장 접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가 개인 거래를 했을 때, 인프라가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잖아요. 이 부분이. 서버실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진위로 비유를 했을 때, 서버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한때는요, 그, 여러분들 이게 개인 인터넷, 그 속도와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이 쓰는 그 서버 속도,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주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이 내는 주문보다 전문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이 내는 어떤 그 주문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 해선 자체가.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또는 어떤 그러니까 기관 투자 자문사에 그 전용 서버를 요청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막 그걸 이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네, 그 정도로 그 시장 접근성 엄청난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를 해서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전문 트레이더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불과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네. 지금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로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 차익거래 측면에서. 자, 그리고 고빈도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좀 사실은 뭐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인데 지금처럼 말씀드린 어떤 그 특정 서버 이런 것들을 개인은 이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잘 먹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또 상당히 또 중요해요. 자, 가격 운동성. 자, 이 변동성이 뭐냐면, 자, 개인이 꾸준하게 추세 추종 또는 어떤 시장이 꾸준히 오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차익 거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 롱으로 예를 들어 수익을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수익 실현을 할 때 그거를 반대 포지션한테 넘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장 구조 자체가. 근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 호가 공백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유동성이랑도 같이 그 이어지는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가격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바로 청산을 하고 싶지만 그걸 받아주는 어떤 그 세력이 없거나 받아주는 어떤 물량이 없으면 그거에 따른 그 변동성 때문에 이제 또 슬리핑지라고도 합니다. 즉 가격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가격에 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 청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좀 불합리한 어떤 시스템, 그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호가 제공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랑 이어지느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해요. 유동성. 이 유동성,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하면 샀을 때 예를 들어 뭐 숏 포지션이든 롱 포지션이든 사고 싶은 만큼 사고 팔고 싶은 만큼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다 팔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동성이 없다 보면 살 때도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팔 때도 예,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뿐더러 할 때 좀 되게 불합리한 가격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유동성 구조. 이게 LP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LP라고 하거든요. LP. 이게 그 상품을 만든 기관 투자자나 어떤 전문 트레이딩이 이러한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네, 이 유동성 공급자가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해도 개인 투자자가 하기가 정말 힘들다.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으로 거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민시티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적인 그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거래를 하게 되고 또 팔지 말아야 될 순간에 또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크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네, 제도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좀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속도 경제.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차익 거래는 정말 수십단에 사고 팔고 진이가 정말 잘해요.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팔고 나오고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볼 때는 뭐 물론 그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딱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좀 더 메리트가 있으면 좀 더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의 거래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개인은 어떤 인터넷 샵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지고. 그 진다는 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전문 트레이더 또는 기간 트레이더와의 어떤 경쟁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지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로봇과의 싸움이에요. 예, 감정이 없는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 로봇들을 한단 말이죠. 지니 같은 트레이딩 시스템들은. 근데 이제 우리 개인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우리 어떤 그 자산을 늘려주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인데 초점은 자 들어가냐 말자 아니면 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에 참여를 하자마자 수익 아니면 손실이에요. 중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중간이. 그 얘기는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바로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장엔 자기 돈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중한 자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유동성이 뿐이에요. 시장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돈의 감정을 부여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 쓰지 말아야 될 돈 또는 투자 가능한 돈 뭐 이런 동네 성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감정이 있는 돈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시장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특정한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이 감정이 휩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인거래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다 리스크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됐어요. 왜냐? 자, 거래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를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왜냐? 기관 투자자가 되든 증권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말 흔히 얘기하죠. 요즘 얘기해서 고래,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면 뭐 거래 수수료도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일개의 개의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준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를 하려면. 그럼 거기서는 수수료나 세금, 전송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시장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심리적인 요인 이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도 크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심리적 요인, 감정적 거래. 자, 이런 부분을 정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합니다. 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잃지 말아야 될 자산을 이런 감정적 거래에 투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날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차익 거래의 특징이 그래요.
왜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잃으면 누군가는 따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때는 누군가는 잃어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 예전에는 개인과 개인 또는 뭐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감정이 없는 어떤 로봇, 특정 로봇, 지리 같은 특정 로봇과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점.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전쟁.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 불가능해요, 사실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개인 투자,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정말 불리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정말 불리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알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장이 좀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전개 상황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대기면 100, 실패할 수,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돌아가는 내용들을 잘 아시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인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인이가 사실은 뭐 이러한 어떤 투자들이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이 나오기 전에는 자, 이러한 것들이 뭐 주식시장이나 어떤 선물 파생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에요. 거기서 항상 개인들이 깨지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손실을 보고 했던 부분들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죠, 자료들이. 근데 암호화폐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암호화폐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위가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발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탄생 배경이 나온 겁니다. 왜냐? 이 개인 투자라는 계속 보는 일인데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좀 로봇이 돌려봤어요. 우리 진이가 좀 돌려보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시장에서 싸워서 이겨요. 계속.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지금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투자를 하셨을 때는 사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신이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감정이 없는 로봇 간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신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론 펀드 전략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흔히 얘기해서 백테스팅을 했더니 정말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니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이 자체가 그러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이가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차익 거래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오차 범위까지 줄였어요. 이 퀀트 전략 하면서. 그러면 차익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1일 수익률이 0.33%에서 3.9%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이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왜냐? 개인이 계속 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론 암호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이가 더욱더 그 시장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 이전의 시장, 뭐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10년여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시장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떤 뭐 퀀트 전략이라든지 AI가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좀 눈에 보일 만한 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오. 근데 암호화폐가 생기고 AI가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폐 자체가 특징이 뭐예요?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다 돌아간단 말이죠. 거기에 경우는 플러스 알파도 있을 뿐더러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누적된 그런 거래 내용들 그게 바로 퀀트예요. 퀀트.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백테스팅 결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그러한 실적들, 흔히 얘기해서 수익률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진이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이 개인 투자로 이기기는 힘듭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번이라도 내가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기존 투자 방식이 사실은 별거 없어요. 기존 투자 방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던 그런 것들이 기존 투자 방식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 정말 많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보더라도, 선물 시장은 보더라도, 차익 거래 시장에서 정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있어도 한두 명입니다. 그게 본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자고, 이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이가 탄생을 했어요. 후기에, 어떤 이러한 이경도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왔던 거죠.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진이를 만나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다 끝났어요. 왜냐? 그 실적뿐만 아니라 그 수익률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누적 거래량,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 그리고 전략들, 제가 설명드린 것들 다 눈으로 확인하셨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개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진이가 사실은 탄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앞으로는 개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진이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를 차라리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대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 그런 방식들이 전부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매, 흔히 해서 거래에 질려버려. 왜 질리느냐? 뭐 좀 이기긴한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려. 아니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뭐 시간적인 자유라든지 긍정적인 자유, 재정적 자유, 물론 다 돈에 관련된 거지만 항상 이 시장에 집중해 계셔야 되고 항상 이 시장의 흐름에 몰두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빠져드는 건.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본업도 피해를 보고 근데 돈을 벌면 다행이에요. 근데 수익도 안 나요. 이러한 악순환들을 너무 많이 경험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싫어서 거래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떤 과거의 기존 투자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한 문제점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5가지. 그런 것들이 인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한 몇십 년 동안 직접 투자를 했지만 또 저는 누구보다도 또 거래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저만의 착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이제는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고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이 투자를 안 한다. 근데 우리 자산은 또 불리고 늘려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이 시간적인 자유나 금전적인 자유에서 해방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자산, 위험자산 개념에서 그리고
정말 어떤 투자 자산이 좋을지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근데 암호화폐는 365일 돌아가요. 365일 매일 24시간씩 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위 자체가. 자, 돈은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놀고 있을 때도 돌아가야 돼요. 휴일이라도 돌아가야 돼. 우리를 위해서 자금이 계속 굴러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적인 자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자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진위가 계속, 근데 그 시장이 가장 알맞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펀드 전략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진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감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감정 없이 거래를 해요. 감정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런 리스크예요. 리스크. 위험이에요. 위험. 그냥 바로 위험인자예요. 그 자체는.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개인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도 내려놓고 기존에 개인 투자를 하셔서 뭐 손실이 났다 아니면 수익을 봤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도 또 내려놓고 이제는 시니한테 맡겨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결과 내용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차트 공부를 하신다든지 또는 기존의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또 반복된 내용을 또 해서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가 된 진위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진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를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그런 쪽으로는 다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감정 배제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 리스크 모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린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도 느끼고, 탐욕도 느끼고, 그 다음에 좌절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본인은 안 할 자신이 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직접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는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어떠한 이제 투자 상품을 잘 알면서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자. 그거를 어떤 투자 자산이 제일 잘하는지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게 그 줄잡이로 있는 게 지금 진위에 어떻게 보면 오토 트레이딩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존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투자 방식, 특히 직접적인 개인 투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이왕 투자를 하실 거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진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면서 조금 더 보는 거죠. 더. 이게 왜 이렇게 수익이 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자산을 늘려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어떤 거래 방식에서 정말 찾기 힘든 것들, 흔히 얘기해서 뭐 가격 움직임 같은 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래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 사람이 거래를 이제 점점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으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